여기요, 살려주세요. 여기입니다. 살려주세요. 먼저 왼다리 여기로 걸치실게요. 높지만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뻥쳐 타고 가는 걸어가는 게 낫겠네요. 원래 이래서 되는 건가요?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뭐야? 대한민국 유일 안전 프로그램 재난탈출 생존왕 MC 김수. 이광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30층 이상 고층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생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생존왕이랑 보통남이랑 이제 화재로 이제 그 집안에 갇히고 구조를 위해서 70m 그 쭉 올라오는 그 사다리차가 등장한 단 후에 진짜 미니시리즈 드라마처럼 딱 끊겼어요. 맞아, 맞아.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구조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 녹화 끝나고 생존왕한테 슬쩍 물어봤거든요. 나한테만 뭐라고 좀 봐? 알려달라. 절대 안 알려주더라고요. 왜 안 알려주는 거야? 오늘은 시간 안 끌게요, 제가. 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지난 시간 알아야 산다에서 고층 건물 화재 시 생존법을 배웠죠. 자, 첫 번째 대피 방법은 피난 계단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만약 피난 계단을 이용할 수 없다면 정답!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빙고! 생존왕과 보통남이 알려준 또 다른 대피 방법. 아래층으로 한층 내려갈 수 있는 성당식 피난기가 있었죠. 이거 신기했어요. 남녀노소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재난탈출 생존왕 최초 공개. 국내 단 10대 뿐인 70m 사다리차로 화재 시 구조 상황을 재현했는데요. 여기요, 살려주세요. 여기입니다. 살려주세요. 건물과 이격거리 1m, 유리창 문과 해체가 되진 않아요. 무사히 구조되는 듯 보였지만 뜻밖의 어려움을 겪게 된 두 사람. 과연 생존왕과 보통남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을까요? 현재 높이 2.5m 전. 왔습니다. 왔어요. 자, 20층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이게 높이가 워낙 높으니까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어요. 그렇지. 오 카메라가 막 흔들리죠, 뭐죠? 일단 구조대가 코앞까지 다가오긴 했어요. 네네네. 근데 사다리차가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건물 이격거리가 1m 이상 떨어져 있고 유리창 문과 일체가 되진 않아요. 현재 높이 30cm 하강. 10cm 더 가깝게 할 수 있어, 10cm. 약 70m 높이에서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창문하고 사다리차의 바스켓 위치가 일치해야지 안전하게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높이 수도, 높이 수도. 자, 드디어 구조할 준비가 끝났나 봐요. 더 떨려. 높지만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손잡아요. 이번에도 우리 생존왕이 보통남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이게 매번 같이 고생하니까 이 전우회가 생겼죠. 너무 꼭 잡고 있다. 보통남 먼저. 제가 먼저 가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안전한가요? 네. 저 로프는 1000kg 이상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전합니다. 재훈아, 네가 보통남이야. 네가 대한민국 보통남이야, 재훈아. 할 수 있어? 생존왕에게 용기를 얻은 보통남, 이제 창문을 넘어 사다리차에 탑승을 시도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먼저 왼다리 여기로 걸치실게요. 저 밑에 보면 안 되지 않아요? 안 돼. 진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됐다, 보통남. 자, 위에 봐요, 위에. 대현님 얼굴 봐요. 대현님 얼굴. 그 밑에를 의식적으로 보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또 시키는 것도 잘 해요. 예. 고맙습니다. 아, 난 저기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 난 진짜. 저도 이제 보통남이 있는 이 구조 사다리로 안전하게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막 다리에 힘 빠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생존왕은 그냥 가네. 아래가 까마득해요. 야, 그런데 역시 생존왕은 거침없이 창문 넘어오네요. 탑승했습니다. 네. 요거 조절 구조해요. 위에를 봐도 높고 밑에를 봐도 미치겠고 밑에는 못 보겠고. 자, 이제 안전하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난 보면서도 지금 다리가 후덜덜 하는데. 너무 무섭다 지금. 어떤 놀이기구보다 무섭습니다. 자, 지금 생존함과 보통남이 무사히 사다리 차에 올라서 지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들 이렇게 많이 구하셨어요? 사람도 구하고 이번에 풍력발전소 화재 때 이걸로 화재 지나고 실제로 지난 2월 인천 영흥 화력발전소의 풍력발전기에 불이 나서 이 70m 사다리차를 이용해 진화 작업을 펼쳤다고 합니다. 화재로 건물에 갇힌 사람만 구하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 난 불도 저렇게 저 가지고 끌 수 그 있구나. 70m 사다리차가 그만큼 소중한 거죠. 네. 제가 왔습니다. 됐어. 굉장히 생기가 돌아 얼굴에. 표정이 이제 밝아졌네. 이제 살았네. 촬영을 도와주신 송도 소방서 소방대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반장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장님, 저희가 지금 굉장히 높은 곳에서 예. 구조가 됐는데 이 사다리 몇 미터짜리입니까? 정식 명칭은 네. 굴절 탑차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70m까지 전기 가능합니다. 어땠어요? 솔직히 좀 위에서 좀 겁도 났었는데 화염 속에서 내가 또 안전하게 또 탈출을 했다는 안도감과 이 장비에 대한 안전감을 제가 몸소 느끼니까 개운하네요. 구조 사다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화재로부터 생존!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 근데 사다리차는 얼마나 높이까지 올라가게 되는 일반적인 거예요? 사다리차. 일반적인 사다리차. 보통 사다리차는 45m에서 52m까지 올라갑니다. 이걸 층수로 따지자면 15층에서 17층까지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생존하고 보통남을 구조한 70m 사다리차는 최대 23층까지 올라갑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계산을 좀 한번 해봤는데 내가 좀 허점이 또 있네. 일반 사다리차는 17층. 그다음에 우리 70m 사다리차는 그래도 23층, 4층. 그 위에 층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층은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안전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살펴봤었던 옆집으로 대피가 가능한 경량 칸막이, 아랫집으로 대피가 가능한 사다리 형태의 하향식 피난구, 이러한 피난 시설이 적절한 위치에 설치가 되고 관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살아났는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봐야 돼. 봐야죠. 만약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에 불이 난다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초고층 건물 화재 시 대피 방법에 대해 알아야 산다에서 알려드립니다. 야, 이거 123층에서 그냥 계단으로 오면은 진짜 피난하다 지친다니까? 사실 계단으로 내려오는 게 안전한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엘리베이터를 타야 된다고 굳이 얘기했는데 그 계단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다 큰 사고 납니다, 여러분. 미끄러지거나.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봐야죠. 이거 무릎 안 조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한번 아니. 보통남과 함께 여기 안녕하세요. 온 김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 김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망가는 거 최고예요. 빨라요. 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은 보통남. 과연 생존왕으로부터 탈출에 성공했을까요? 결국 붙잡혀 왔어요. 어딜 도망가려고. 정말 그 화재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내려가 보도록 좀 하겠고. 궁금한 게 실제로 진짜로 계단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까? 1번은 피난계 120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일이 있어요? 아, 진짜 120층부터 내려가시게요? 그렇다면 제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건물에서 탈출하기. 도전! 초고층 건물에 불이 난 상황. 120층부터 피난 계단을 통해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빨리 간다. 진짜. 왜 이렇게 빨라? 저 몇 층이에요? 지금 110 몇 층이에요, 지금. 보이시죠? 캡틴 찍어야 될 시간이야. 불 났는데 빨리 해야지. 저는 진짜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려와. 심지어 저 카메라를 들고 있어요. 야, 저 어떻게 따라가냐. 맨날 자기 척하네, 자기. 생존왕 너무 빨라서 이미 안 보여요. 와, 역시 다르네. 아, 저 높은 데를 언제 내려가죠? 좀 오늘도 수월하게 가나 싶었는데 역시 보통남은 정말 극한 직업이다 이게. 카메라 감독님은 무슨 죄예요? 저 사람도 무슨 죄야. 산전수전 다 겪은 카메라 감독님도 생존왕 못 따라가요. 예. 이야.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생존왕이
촬영은 안중에도 없이 혼자 살겠다고 빨리 뛰어내려가는 바람에 지금부터 생존왕을 찍는 카메라 감독님의 그 영상은 없어요. 그래도 셀카봉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야, 근데 정확하게 본인 얼굴을 찍는다. 와, 아니 생존왕 벌써 90층이에요. 어? 오, 빨리 들어왔네. 야, 우리 생존한 연예인 다 됐네. 절대로 본인 카트는 안 놓치네. 아, 99층. 어머, 너무 차이 난다. 보통남 99초. 생각보다 그냥 잘하지 않나? 아니 10층 정도 차이 나잖아 지금. 어떻게 생각보다. 아니 근데 생존왕이 빠른 거예요. 생존하고 진짜 빨라. 특전사 자존심 걸렸으니까 이렇게 안 담고 내려왔죠. 지금 또 후배들이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전사 예. 후배들이. 120층에서 1층까지 피난 계단으로 대피 중인 생존왕과 보통남. 과연 몇 분 만에 탈출에 성공할까요? 오. 난 1시간. 와, 아이, 그래도 한 30분? 120층부터 1층까지 1층이야. 단숨에 돌파한 생존왕. 결과는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자, 이 시각 보통남 어디 있습니까? 몇 층입니까? 어디? 저 뒤에 보이는데? 다리 풀린 거 보여요? 이러다가는 피난 못 하겠는데. 통남은 지금 다리보다 입이 더 많이 많이 왔어, 많이 왔어. 지금 몇 층이에요? 54층. 반 이상은 왔잖아요. 지금 아무 말이나 막 하고 하는 있어요. 거야, 지금. 몇 분이었죠? 자, 120층에서 엄청난 속도로 뛰어내려온 생존왕. 과연 기록은 단 13분 07초입니다. 120층을 쉬지 않고 내려왔다고 하면 한 층당 6초에서 7초. 에? 10초도 안 걸린 거예요, 한 층당? 마라톤 선수였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었구나. 사람이 아니에요. AI 하면? 생각보다. 진짜 히어로네. 사실 일단은 그 리얼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려와 봤습니다. 보통남은요? 어디 있노? 어떻게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50층. 많이 왔어, 많이 왔어. 정신이 약간 지금. 50층에서 우리 보통남이 뭔가 요령을 찾고 있어요. 어떡해요. 뭐야? 아, 엘리베이터 탔다. 보통남은 결국 포기하고 말았네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엘리베이터 탔죠, 솔직히? 한참 기다렸네. 탔지? 탔죠? 아니 지금 나 밥도 먹고 저기 볼일 다 보고 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잘했어. 이게 쉬운 게 아닌데. 70층 왔어요. 나 만지지 마. 나. 그래요? 이게, 와, 자 이제 가죠. 다리가 풀리고 막. 갑시다. 기분만 안 풀려 지금. 와, 생존왕, 보통남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120층을 13분째 내려올 수가 13분 있나? 7초. 아, 진짜. 그러면 보통 120층 일반 사람이 뛰어갈 때는 몇 초 정도 걸리는 거예요? 피난 훈련을 해봤을 때 1시간 정도가 조금 더 걸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리 높은 초고층 빌딩이라도 여러분들의 안전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난 계단을 이용해서 지상까지 안전하게 내려오셔야죠. 근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이 화재 시에는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대피를 하기 때문에 생존왕처럼 저렇게 뛰어서 내려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앞 사람이 한 명이 뛰었을 때 잘못해서 넘어지면 뒤에 사람들도 같이 넘어지니까. 연쇄적으로 넘어질 수가 이보세요, 있겠죠. 들으세요. 피나는 데리고 경기, 기록 경기가 아니란 말이야. 잘난 척 하려고 혼자 뛰어내려왔네. 여러분들, 뛰시면 안 됩니다. 차례차례 안전하게 내려가십시오. 통남 데리고 와야지, 그래. 그렇지. 보통남도 사실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반백살이에요. 맞아요. 근데 보통남보다 더 나이가 많거나 좀 체력이 안 좋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내려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이럴 때는 진짜 힘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에 불이 났다면 이곳을 찾아라. 어디죠? 뭐예요? 너 일단 넓으니까 좋다. 대피소인가? 여기가 피난 안전구역입니다. 아, 저런 데가 있어요.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 안전구역이 설치가 됩니다. 화재나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임시로 대피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우와, 넓다. 비상 조명, 자동 제세동기, 공기호흡기에 방열복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건물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찍 오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저희가 여기 피난 안전구역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어떤 공간인가요? 화재가 나면 이쪽 지역으로 이제 대피를 유도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연석이나 네네.
방화문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어떠한 하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게끔 설계되어 있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필수로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은요, 30개 층 이내에 하나씩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30층에서 49층 높이의 중초고층 건축물에는 건물 층수의 2분의 1 되는 지점에서 아래 위로 5개 층 이내에 하나를 설치하면 됩니다. 피난 안전구역이 설치되어 있으면 불났을 때 대피 시간이 훨씬 줄어들겠네요. 네, 피난안전구역이 30개 층 이내마다 설치가 되면 건물의 어떤 층에서도 15분 이내에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피난 안전구역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그래 맞네. 이렇게 많아야죠. 사람을 많이 모였으면 네.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쓰는 방독면인 맞아요. 것 같은데요. 긴급 대피 대피 마스크와 이제 비상 조명 등. 이제는 요 정도 방독면을 제가 또 화재편을 해봤으니까 딱 보시면 이렇게 머리 들어가는 데가 있죠? 이렇게 딱 해서 쓰면 돼요. 쓰면 돼요. 보통만 이제 좀 능숙하게 좀 잘하는데요? 괜찮아요. 좀 막히는데? 야 이거 불량. 왜요? 왜? 숨이 막힌다고 했어요. 숨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아니, 왜 저러는 쟤도 쏜데? 보면 얘가 지금 여기에 앞에 마개가 있어요. 고정 마개. 이걸 내가 안 뜯었어요? 고정 마개를 떼게 되면 이제 왜냐면 이게 정화통이거든요. 아. 공기랑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숨을 못 쉬지. 아,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사용법. 먼저 착용 전에 정화통에 부착된 마개를 꼭 제거하셔야 하고요. 머리에 편안하게 착용한 뒤에 목 부분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양끈을 뒤쪽으로 당겨 조여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네, 뭐죠? 정확하게 여기 코, 틀막 부분이랑 입이 일단 공기가 얘로 마시죠. 쳐져요? 지금 어때? 안 되지. 이게 정확하게 착용한 거예요. 제대로 돼요.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스튜디오에. 항상 사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아이템을 또. 아, 진짜요? 집에. 대상 받으신 분. 아, 쇼핑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더니 그게 맞구나. 네, 사실까봐 챙겨서 저희가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요? 네. 아니, 나 진짜 살려고 했는데 오늘 진짜 선물 주시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빈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 하나씩 주는 거예요? 우리 수기 MC님을 네. 위해서 제가 예. 선물로 와, 근데 가져왔습니다. 나는 궁금해요. 와,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라고 쓰여져 있고요. 한번 써보자. 비상 한번 써보자. 상황에 예. 뭐 친구 살아야 되잖아. 그럼요.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쓰는 방법을 네. 모르는데. 맞아. 신기하다. 자, 너무 신기해. 자, 첫 번째 뭐? 첫 번째 뚜껑 떼라고 그랬죠? 자, 덮개를 제거. 그리고 한 방에 끈을 뒤로 잡아당기시고 뒤로. 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기 잘 썼나 못 썼나 확인하려면 자. 예. 우와, 진짜 숨이 안 쉬어지네. 진짜요? 그러면 정확하게 착용하신 거예요. 약간 물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앞에 시야가 너무 잘 보이네. 시야 여기. 시야 여기 있잖아. 시야가. 아니, 시야 확보가 굉장히 잘 되고 옆에까지 돼 있어서. 그래서 불이 났을 때, 화재 났을 때 연기가 들어가면 심각해지잖아요. 생명이. 그래서 이 정화통이 15분 정도는 와.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위에 저 은박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화기가 있다 이렇게 네. 저것도 막아줍니다. 아, 그럼요. 방열 재질이죠. 방열까지요? 네, 오늘 알려드린 고층 건물, 초고층 건물 화재 시 생존법 꼭 기억하시고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살아남길 바랍니다. 재난 탈출 생존 왕! 자, 고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 짠하고 나타나서 우리 모두를 구해주는 영웅. 슈퍼히어로 히어로. 중에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히어로가 있습니까? 가마우스에 한 많죠. 번씩 있죠. 네. 저는 일단은 뭐 영화는 아이언맨, 사람은 이순신 장군. 저는 원더우먼. 아시겠지만 제가 힘이 없잖아요. 힘이 너무 없더라. 힘이 너무 없어. 네, 근데 원더우먼은 정말 대단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맞아. 자, 오늘 호통의 명수가 네. 히어로의 도시로 출동했습니다. 히어로의 도시 어디죠? 수원인가요? 수원이 왜? 왜 수원이 왜? 제가 수원 살거든요. 뭐라는 거예요, 지금? 겸손하시고요. 자, 불법 주정차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다 간다.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탄생한 코너 호통의 명수. 히어로의 도시는 어디일까요? 예.
날이 오네요. 오늘 공기도 너무 좋고 제가 드디어 호통의 명수 단독 MC를 깨차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호통의 명수가 아니라 호통의 도연이에요. 아유, 결국 간두셨구나. 아이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와. 그럼 저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하러 함께 본격적으로 가보실까요? 야야야 주접 떨고 있네. 야 어디 있어? 누구한테 어디 가요 지금? 이거 내 거야 내 거. 호통의 명수. 아주 저 굴러온 놀이 바퀴들 뺀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역시 빠질 분이 아니시죠. 호통의 명수만 박명수 씨 아니면 누가 해요? 뭐야 이거 선배님 이거 멋있게 등장하려고 저한테 일부러 그런 거죠? 약간 우리 캡틴 따라하는 거 같죠? 근데 뭐가 어설프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호통의 명수의 박명수입니다. 아 주차 단속을 많이 다녔더니 목소리가 좀 쉬었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이 전에 이제 쉬었구나. 웬일이야. 아, 첫 해부터 불법 주정차가 너무 많았잖아요. 호통을 쉴 틈이 없었어요. 야야야 참배. 자, 호토이 변수 오늘 찾아간 지역은 용인입니다. 박명수 씨 목 상태를 봐서라도 불법 주정차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네. 관계자 한 분을 모시고 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수원대원님 예. 모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용인 소방저. 소방저. 카메라 앞이라서 긴장하셨나 봐요. 끝나겠는데요? 그걸 자기 소송하는 근무지 아니야. 그래도 너무 긴장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소방서 수지 안전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김진흥입니다. 화재 진압도 하시면서 또 평상시에는 주정차 단속. 예, 맞습니다. 그 용인 여기 수지구에 네네.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이거 다 있습니다. 불법이에요? 예. 저희가 한번 출동을 하면은 도로를 그 다 다음에는 조금씩 정리하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오늘 또 저희가 용인 수지 이쪽 확실히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예. 출발! 힘있게 가시는데? 아, 좋다. 소방차 탑승! 렛츠고! 렛츠고! 오호. 자, 의욕 넘치는 시작 아주 좋습니다. 자주 타니까. 이제 소방차 타시는 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용인의 불법 주정차 실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 출동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주 민원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네. 이 양쪽에 지금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예. 일단 저희는 이제 소화전 위주로 볼 거죠. 예. 예, 소화전 인근의 불법 주정차는 그렇죠.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세우면 안 되죠. 아, 그렇죠. 1, 3주째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붙여지지가 않아요, 지금. 예. 자, 이거 보니까 지금 빨간 연석이 보이거든요. 여기가 소화전 부분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여기 빨간색이 앞에도 보이는데. 바로 지금 불법 세우. 아이고야. 아이고야. 뭐 저렇게 주차를 해놨어? 저건 주차가 아니지 않아요? 저건 뭐 저렇게 주차를 해놨어? 좁아가지고 지금 차가 나가지 못합니다, 지금. 아, 이게 쓰레기까지. 불법 주정차만 문제가 아니네요. 쓰레기까지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네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바로 좌회전이 안 돼서 아유. 해서 아니 저 불법 주정차만 없으면 좌회전이 그냥 바로 가능한 거잖아요. 이렇게 소방차 타고 가느니 걸어가는 게 낫겠네요. 여기 진짜. 따를 수 있겠어요. 네. 답답하네. 혹시 예. 오시면서 소화전을 본 적이 있나요? 아까 그 빨간 연석 한번 봐. 지금 차 사이사이에 소화전이 숨어 있습니다. 아 아니, 진짜요? 그러면 지금 그 소화전 옆으로 다 불법으로 차를 댔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불법 주정차 때문에. 내려서 한번 찾아볼까요? 거짓말 아니에요? 믿으셔야죠. 아, 이거. 자, 불법 주정차로 가득한 골목인데 소화전은 잘 보일까요? 소화전이 저기 있네요. 빨간색. 아이고. 근데 여기는 여기 소화전은 소화전이- 안 보이는데요? 저 소화전 없는데요? 자, 빨간 줄은 있는데 소화전이 없다고요? 그럴 리가요? 잘 찾아보세요. 또 쓰레기에 가려져 있나. 어디 있을까요? 이건 좀 찾기 어렵겠는데요. 아, 박 교수님은 보이세요? 전 봤죠. 진짜? 이곳에도 소화전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세요. 써있네. 아, 이거 소화전. 도로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지상식 소화전이고요. 이거는 지하 승 하강식. 너무 신기하다. 차량과 부딪힐 경우 파손이 됩니다. 근데 이건 파손 위험이 적겠죠. 소화전하고 옆에 상수도랑 예. 좀 똑같이 생겨가지고. 똑같은데 색깔만 그냥 이쪽은 노란색인데 어떻게 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위에 보시면 소화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요? 어디? 이거 봤어. 이건 봤어요. 근데 이게 좀 다르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쓰는 걸지도 네. 궁금하네요. 예, 그러면 한번 그럴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상식 소화전 사용법은 지난주 방송에서 봤거든요. 지하 승하방식 소화전은 처음 보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도 예, 소화전이에요? 제수변을 열면은 압으로 신기해. 뭐야? 무슨 SF 영화 한 장면 같아요. 아, 이게 얘랑 다 연결이 돼 있는 뭐야? 올라오네? 깜짝이야. 깜짝이야. 피했어, 뭐야? 피했어. 겁은 많아. 자, 보통의 명수에서 공개하는 지하 승하강식 소화전. 늠름한 자태를 한번 보십시오. 오, 멋있다. 야, 저만 슬로우로 등장할 줄 알았는데 소화전이 편집에 지금 공들이셨네. 아, 야, 소화전에 질투하는 거예요. 저걸 넣어가지고 막 손으로 들어 올리는 줄 알았거든요. 자, 소화전은 이렇게 지하에도 있습니다. 주차를 하기 전에 소화전 표시가 있는지 빨간 줄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기 혹시 가게 사장님 어디 계세요? 사장님. 이 상황 보세요, 상황. 아, 이거 보셔야 돼. 알아야 돼. 여기, 이게 소화전.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물을 빼가지고 불을 끝에 쓰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저는 이렇게 저 땅 속에 이런 게 다 이렇게 심어져 있는지 몰랐어요. 예. 사장님,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보셨죠? 예. 여기가 이제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셨고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 이건 여기다 세워놓으셨어요? 네. 소화전 옆에는, 예, 이게 세워놓으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장사는 좀 잘 되세요? 네. 장사도 잘 되고. 다행입니다. 소화전 덕분이에요? 네. 갑자기 소화전 덕분이야. 예, 긴장하신 것 같은데. 근데 오신 김에 문제 하나 풀고 가세요. 아, 그래. 예. 아니, 빨리 오세요. 선물 드려요, 선물. 보통의 명수 문제 하나 푸시면 제가 선물을 드려요. 예. 자, 호통의 명수에서 어떤 퀴즈를 준비했을지 시청자 여러분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번- 호통의 명수 중에 하나 뽑아주시면 되거든요. 네, 의 뽑으셨습니다. 문제입니다. 소방시설 이 거리 이내에는 주정차 금지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거리는 1번 5m, 아. 2번 500m, 3번 5km. 이 라인 어디까지? 어디까지 하면 안 될까요? 5m, 500m? 네. 5m. 몇 미터요? 다시. 500m면 여기부터 저기. 500m면 여기 동네 다 하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줘. 혼내지 마. 정답이요? 5m.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예쁜 소화기 하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분위기 도전돼. 건강에 놓으시면 돼요. 아, 예쁘다. 예쁘다. 진짜 예쁘게 생겼네요. 인테리어용으로도 예쁘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기에도 양쪽으로 저 불법 주정차가 많은데 이 사이에 소화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거의 못 봤어요, 저희가. 대체 한번 어디 찾아보시죠. 있다는 거지? 여기는 자, 소화전이 있긴 한 거죠. 불법 주정차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건가요? 없는데 여기? 잠깐만, 저기 뭐 하나 있는 것 같아, 저기? 저기 있다. 역시나 또 불법 주차가 저 가리고 앞에 있네요. 딱 가렸네요. 가격이 있었네요. 바로 앞에 차를 여기 대놨네. 있는데. 그럼 소화전 저렇게 어떻게 찾으라고 그래? 못 찾네. 네. 근데 이거를 아직도 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방송 빨간 저희가 거. 방송 한 몇 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도로 쪽에서는 역시나. 아예 안 보이네요. 그렇죠. 소화전이 있고, 예상했던 것처럼 사람. 바로 옆에 또 불법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쓰레기도 얹어주시고. 네. 잠깐만 와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그러네. 불법 주정차 금지를 하려니 현수막이 떡하니 있는데도 차를 대셨네요. 여기다 차일된 건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스티커 발부를 좀 하겠습니다. 스티커 내놔. 알겠습니다. 예.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전화 걸어서 얘기를 한번 하죠. 도현 씨가 한번 그래도 정확한 발음으로. 정확한 발음으로. 그러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주님 되시죠? 네, 선생님이 여기 소화전 있는 구역에다 불법 주정차 하셔가지고 빨리 빼시라고. 지금 차를 좀 빼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빼야 되나요?
예, 빨리 빼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는 항시 불법 주정차 해서는 안 되는 곳이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또 뭐 당장 빼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어느 경우에도 소화전 옆에는 절대로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시죠. 여기 써 있잖아요. 예. 여기 써 있다고요. 예. 위반 차량은 즉시 이동해 주시고요. 역시나 이동이 안 되면 견인을 하죠. 스티커 발부와 함께 견인이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코너를 더 오랫동안 해야 되겠네요. 이거 뭐 당장 빼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가장 좀 심한 게 이 차거든요. 네, 요거 올리는 거는. 이 차를 걸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머, 설마 전화번호가 없는 건 아니죠? 없어. 이런 전화가 거 없어. 방법이 없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 견인. 들어. 얼마 전에 네. 저희 용인 관내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시민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아, 실제로 2019년 용인에서 불법 주정차가 소방차 진입을 막은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지켜보던 시민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진입로를 막고 있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들어서 맞아, 조금씩 옮기려고 해 주신 예. 거죠. 아, 그래서 용인이 히어로의 도시군요. 맞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소방차가 무사히 화재 현장에 도착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 봤던 영상인데도 볼 때마다 감동이에요. 아, 거기가 용인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 유명한 곳이가 예. 바로.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전화번호가 없어요, 지금. 전화번호 없으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소화전 옆에 바로 그 차주께서는 지금 당장 차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혼나기 전에 차 빼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계신 분. 감사합니다. 빼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 이제 오셔서 빼주시네요. 네. 바로 본인 오셨군요. 조치합니다. 바라고 지금 당장 차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다. 여기다 세워놓고 멀리 가신 것 같아요, 그죠? 명수 형님 지금 목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진짜 애타 보인다. 중 돼요, 중. 창피하네요. 네, 김도현 아나운서의 울부짖음에도 끝내 차주를 찾지 못한 불법 주정차 차량 119 소방안전 패트롤 팀이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고 소방차가 있습니다. 있거든요.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또. 뭘 봤어? 또 왜요? 뭐가 뭘 있어요? 봤어? 저것도 불법 주정차 차량입니다. 아이고, 이거 뭡니까, 이게 지금. 그러네요. 여기다가 이거 의류 수거함까지 갖다 놓으면. 원래 야, 이래 되는 이거 건가요? 뭐가 있다고요? 음식물 쓰레기통과 각종 쓰레기들이 소화전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아, 너무한다. 쓰레기를 꼭 저기다 버려야 돼요? 보물찾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쪽에다 지금 하셔야 되는데 소화전이 바로 옆에다 놓으시면 안 되죠. 쓰레기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차량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네요. 예. 뭐야? 야, 여기는 재배를 하시네요, 재배를. 약간 귀엽네요. 예. 사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예.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 돼요.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거 약간 인테리어예요? 참치를 키울 생각을 하지? 아, 누가 키우고 있는 거죠? 근데 소화전 너무 불쌍해. 옆에 뭐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소화전에. 이거는 저희가 좀 치울 수가 있으니까 좀 내려드릴까요? 예, 두고 계세요. 물론 이제 쉽게 치울 수 있어서 그렇죠, 지장은 없고 예. 사실 이 차가 더 문제이기는 맞습니다. 합니다만 예. 이 차를 한번 전화 걸어볼까요? 전화번호 있나요? 이 차도 지금 불법입니까? 예, 그렇죠. 이거 라인이 없는데도 그래요? 네. 저희가 항상 빨간 연석, 빨간 선을 강조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빨간 선이 없더라도 소화전이 있다면 5m 이내에는 절대 주정차 하시면 안 됩니다. 직접 걸어서 말씀해 주세요. 전화를 받진 않네요. 안 받으시네요.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화재가 났을 때 전화까지 안 연락도 안 받으면 이거 되시면. 어떡합니까? 이러면 최악의 상황에는 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냥 뭐. 그냥 자체가 불법 주정차잖아요. 그래. 소화전이 아니더라도 그죠? 결국 이번에도 연락이 닿지 않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119 소방안전 패트롤팀이 단속했습니다.
자, 다른 데 또 가볼까요? 박명수예요. 안녕하세요. 알아요. 예. 그런 유튜브가 아니고. 아니, 여기 저 세차장 사장님이시고. 네. 예, 아, 저희가 용인 소방대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돌면서 불법 주정차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소화전 옆에다가 차를 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왔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어요. 오. 저기 제보 써놨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예. 스마트폰으로 이게 이제 사람들이 하도 다니면서 복잡하니까 아. 그분들이 스마트폰 갖고 찍어서 맞아, 맞아. 신고를 해요. 예. 제 지인도 찍혔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장님께서 내가 만약에 저기다 차를 대려고 해. 그럼 어떻게 했어, 사장님이? 거기다 대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나 금방 뺍니다. 사장님, 나 금방 뺄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오, 멋있으시다. 확실하시네요. 그러니까. 예, 예. 거기다 차를 대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나무식님이 우리 KBS HB에 나갔으니까. 퀴즈 풀면 제가 선물 드릴 거예요. 그저 줘보세요. 자, 호통의 명수라고 제가 하고 있는데 하나를 골라보세요. 아무거나 하나. 자, 명 골랐습니다. 명. 자. 네, 문제 낼게요. 예. 소방시설 앞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유. 1번. 1번. 엄마한테 혼나서. 그럴 수 있어요. 그쵸. 엄마한테 혼나긴 하죠. 혼나서. 2번. 보기 안 좋아서. 또. 3번. 소화전을 이용할 수 없어서. 아, 이거 주는 문제네. 그냥 주는 문제야. 3번, 예. 문제 좀 어렵게 내라. 아이. 자, 맞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답 말씀해 주세요. 3번. 소화전을 이용할 수 없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소화전 앞에는 불법 주정차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불이 나면은 정말 생명과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그 잠깐 비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우리 사장님께 저희가 소화기 선물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이거 차에 드시면 예, 보죠. 앞으로 이렇게 차 되면은 좀 얘기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올바르신 사장님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이름하여 양심 사장님을 네, 찾아보는 네, 네. 시간입니다. 코너가 많아졌네요. 불법 주정차 해도 되냐? 손님이 물었을 때 된다고 하냐? 아니면 여기는 소화전이 있는 구역이니 안 됩니다! 라고 예, 하냐? 예, 예. 이런 사장님을 찾는 시간인데요. 그래요, 뭐 저 양심적으로 이곳은 주차가 안 된다. 이렇게 정말 착한 근데 사장님들 맞습니다. 예, 혹시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저희가 한번 좀 찾아뵀거든요. 용인에서 펼쳐지는 호통의 명수. 과연 히어로의 도시 용인에서는 빨간 연석 앞 주정차를 막는 양심 사장님이 나타날 것인가. 저기 차 잠깐 주차해도 될까요? 네. 안 돼, 안 돼. 엄마 나랑 무슨 상관있어요? 상관없다니요, 사장님. 우리 잠깐 비상등 켜보면 안 괜찮아요. 빨간색 혹시 옆에 잠깐 주차해도 될까요? 출근은 괜찮아요, 출근. 7분은 누가 정한 거예요? 누가 진짜 저런 기준이 있어요? 잠시도 되면 안 되지만 소화전 옆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면 무조건 단속 대상이에요. 1분 이상? 1분이요. 차 대도 돼요, 여기에다가? 네네네. 빨간색인데 상관없어요? 지금 시간은 아, 이 카메라가 문제가 아니죠. 카메라하고 상관이 없죠. 이거는 거의 발렛 아닌가요, 발렛? 지금 스쿼트 보내면 할 수 없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끔 그런 사람 잘못 알고 계시네요. 찍는 사람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런 거 못 봤다고. 파파라치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법을 어기는 걸 두려워하셔야죠. 그리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를 두려워하셔야죠. 네. 제작진이 2시간가량 돌아다녀 본 결과 소방연석 앞 불법 주정차를 막는 상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번 주도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제작진도 정말 포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 가게에 들어가 봅니다. 요 앞에 차 대면 안 돼. 빨간색이요? 응, 여기 빨간색 차리 있던데, 뒤에. 이 뒤에 그거는 소방 방범 그거라서 아마 소방 방범 그거라서 와, 대박. 알고 계셔. 이분 누구예요? 입구에 심지어 이게 있네요. 주차 금지라고.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고 이렇게 안냈잖아요. 가게 앞에 주정차 금지 편말까지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와, 진짜? 예. 너무 멋있다. 자, 착한 가게 주인을 예, 만나 뵈러 가겠습니다. 요거 직접 해놓으셨나봐요, 사장님이. 야, 직접 착한 가게 주인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거 진짜 착한 예, 사장님이에요. 촬영 당시 용인 시내 빨간 연석마다 어김없이 불법 주정차가 있었는데요. 딱 한 군데, 바로 제작진에게 주차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사장님 가게 앞에만 불법 주정차가 없었습니다. 좀 들어가도 될까요? 예, 아유. 아유, 예. 어이구, 이렇게. 진짜 대단한 분 찾았다. 예. 네. 요 앞에 차 대면 안 돼. 소방 방범 그거라서 아마 소방 방범 그거라서 아마 제가 지금 소방대원 옷을 입고 있는데 왜 들어온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 소방도로 뭐 그것 때문에 오신 예, 예, 그건 맞아요. 예. 왜 저기다 이렇게 주차를 함부로 하세요? 제가요? 농담이고요. 저희가 이제 많은 가게를 다니면서 저 앞에 차 좀 대도 됩니까? 했을 때 사장님만 거기다 대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항상 주차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착한 가게 사장님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왔어요. 저 앞에 푯말 직접 세우신 거예요? 일단은 거기가 소화도로기도 하고요. 네네. 안내 차원에서 이제 좀 예, 가게를 예. 만든다고 아, 많이 만들어서 붙여놓으셨네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빨간 연속으로 되어 있고 소화전이 있는데 처음부터 잘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몰랐다가 저기다 이제 뵀다가 예. 과태료 한번 냈죠. 아이고야. 사장님도 아유, 여기 뭐 견인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예. 한번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소화전 자리는 이제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렇죠. 비워놔야 되는 자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무리 급해도 그 자리는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멋진 사장님이시네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착하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 아니고 절대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착한 우리 또 사장님께 소화기, 차량용 소화기 한 대를 선물로 드리고 예. 저희가 또 선물로 지역 화폐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유, 대부분의 시민들이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도로 위 소방시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법 주정차 근절에 힘써주신 김미란 사장님, 고맙습니다. 아니 저는 그 빨간 연석 앞에 주정차를 아무도 막지 않으면 어떡하나 정말 마음 졸이고 있었거든요. 난 없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김미란 사장님이 딱 막는 순간 정말 막 감동이 오고 소름 확 올라오잖아요. 소름이 돋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호통의 명수 보시고 소방시설이 있는 빨간 연석 앞에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 그냥 누구나 툭 치면 얘기할 수 있는 그럼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네.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을 지켜보던 우리 호통왕 박명수 씨가 참다 못해 참다 못해.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재난 탈출 생존 왕. 오랜만에 찾아온 코너죠. 기후재난을 막기 위해 에코브리티가 제안하는 작은 실천, 불편해도 괜찮아. 자, 이번 주 불편해도 괜찮아의 주인공은 190cm의 장신, 태평양 어깨를 가진 대한민국 대표 훈남이랍니다. 농구선수, 배구선수. 오늘의 불편해도 괜찮아 챌린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요즘 걷기 참 좋은 날씨잖아요. 이 좋은 날 함께 걷고 싶은 오늘의 주인공. 다리 긴 거 봐요. 누구? 이분 핫해요. 알죠. 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 불편해도 괜찮아 챌린저 배우 이기우입니다. 이기우 씨. 남성미와 소년미를 동시에 가진 반전 매력. 드라마는 물론 예능까지 접수한 데뷔 19년차 배우 이기우 씨 반갑습니다. 환경 문제에 앞장서면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환경과 관련된 캠페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로 웨이스트나 아니면 업사이클링 쪽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이게 다 이기우 씨가 직접 만든 것들입니다. 바나나 거리 너무 귀여워요. 손재주가 정말 좋네. 잘해요. 착해요, 그리고. 대단하다. 이제 유기견이었는데 테디를 입양하면서부터 더 많아졌어요. 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거를 재활용해서 사람이 쓰기엔 좀 뭐한데 강아지가 쓰기에는 너무 좋은 것들. 요즘 이기우 씨보다 테디가 더 유명해졌죠. 테디를 향한 남다른 애정 한번 볼까요? 플라스틱 물병과 가구를 이용해서 장난감까지 뚝딱 만들어줬습니다. 진짜 아이디어가 기발하다. 잘 만들어요. 되게 좋겠다. 와 너무 예쁘다.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 자, 버려지는 나무 판자로 만든 스위트 홈. 어디를 가시는 거죠?
족발집? 오. 족발 하나 포장해 주세요. 하나요?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야. 갑자기 용기들을 총을 꺼내는데요. 가져갔어. 아, 이규 씨 진짜 멋있다. 저기다가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그냥 포장해 가면 또 포장 비닐봉투부터 플라스틱 용기 거기에 붙어 있는 비닐 등등등 해서 또 쓰레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또 쓰레기를 하나 얻어오는 것 같아서 여기에 용기 넣어서 포장해 갈 일 있으면 거기에 포장해 가고 또 깔끔하게 먹고 또 정리해서 설거지해서 놓는 거가 그렇게 오히려 그게 더 간단하고 제 눈에 보이는 쓰레기 배출도 확실하게 줄고 해서 용기를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가지고 결국 쓰레기를 멋있다. 집으로 가지고 오는 음식 거잖아. 포장을 하거나 배달을 시키면 플라스틱 용기가 비닐까지 해서 쓰레기가 맞아요. 엄청 나오잖아요. 정말 국물에 밑반찬이며 채소까지 다 따로 담아야 하니까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오긴 해요. 아, 근데 이규 씨 정말 멋진데 족발이 갑자기 땡기네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생활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지난 10여 년간 122%나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이렇게 넘쳐나는 쓰레기를 생활 속에서 줄여보자는 움직임이 바로 제로 웨이스트 운동입니다. 용기 내 챌린지. 진짜 배워야겠어요. 멋진 챌린지죠. 예, 감사합니다. 영수증은 괜찮습니다. 영수증을 안 받으시네요? 맞아, 맞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것도 불필요한 쓰레기만 나오니까. 근데 가끔 이제 안 받는데도 이게 출력이 자동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소비자가 원치 않을 때는 아예 출력조차 안 하는 단말기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무심코 버려주세요 했던 그 종이 영수증. 재활용도 안 되고 영수증 만들기 위해서 약 12만 그루의 나무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개인 포장 용기를 가지고 다니는 게 되게 불편하고 오히려 어색하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냥 포장해오는 그 쓰레기 배출이 되는 포장 용기가 더 불편하고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많은 분들께서도 지금은 조금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더 편하고 보람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널리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기훈은 일회용품 사용을 지향하겠습니다. 참 얼굴도 잘생겼대. 아, 진짜 멋있다. 꼭 저렇게 얼굴 잘생긴 사람이 마음도 따뜻해요. 그러니까요. 더 멋있어요. 반칙이에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재난 탈출 생존 왕!